인사 먼저 시작해야죠. 노동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얘기들은 많이들 해주셔가지고요. 전 제 얘기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2차 공부 방법론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출제 가능한 문제 유형 분류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분류하는 건데요. 양가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논점 제시형 사료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이 논점 발견형 사료 문제예요. 똑같이 사례 문제죠. 우리가 케이스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우리가 제시형과 발견형이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양가로 1번은 사실관계가 쭉 나열된 다음에 그 밑에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연장근로 거부의 법적 성질에 설명하시오. 두 번째가 직장 폐쇄 조치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딱딱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써봐라 이런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딱 이거 찍어서 물어봤으니까 이거 외의 것들은 쓸 필요가 없죠. 쓴다고 감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걸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 쓸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가 논점 제시형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에 반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논점 발견형은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쟁점들을 다 써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부적 쟁점들을 추출을 해놔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양가로 1과 양가로 2를 비교해 보면 논점 발견형이 훨씬 어려워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지금 이게 2015년 기출로 돼 있긴 한데요. 주로 우리가 출제되는 건 논점 제시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점 제시형 중심으로 준비를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준비가 잘 되면 발견형도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물론 이후에 연습은 하겠죠. 연습은 하겠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성은 논점 제시형으로 잡고 갑니다. 그에 반해서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준사례형 약술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외관상 볼 때 사례형인데 실제로 그냥 약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쭉 나열해놨지만 실제로는 이 사실관계를 쟁점에 대입을 해가지고 사안을 적용해서 포섭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답안 쓰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약술 문제, 설명하는 문제, 쟁점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의 외피를 띈 약술 문제 되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례형 문제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양가로 4번 같은 경우가 순수 약술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 폐쇄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쟁점에 대해서 네가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봐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술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5번은 논술형 문제인데요. 요거는 약술과 좀 비슷한데 논하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가 판례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나의 견해까지 같이 반영돼 가지고 말 그대로 논술형, 논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죠.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나왔던 논술형 문제가 이게 마지막인데요. 20회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8년 전, 9년 전 이때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가로 1, 2, 3번을 기본적으로 사례형으로 묶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 5번을 약술형으로 묶는데 사실은 양가로 3번은 좀 애매하죠. 사례형으로 묶기에는 실제 내용은 약술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과 차이가 뭐냐면 노동법은 1차에서도 노동법이 비중이 제일 높아요. 노동법 1, 노동법 2가 있고 그 외 3과목이 있죠. 2차에서는 4과목 중에 한 가지가 노동법인데 노동법이 15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목들은 100점짜리 시험들을 이제 100분을 주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근데 노동법은 150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50분 동안 풀자니 이게 2시간 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75분씩 찢어가지고 노동법이 한 과목인데 1교시, 2교시가 있어요. 실제 시험장 가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이 제일 먼저 시험 보는데 1교시가 75분 동안 시험 보고 그 다음에 30분 휴식을 취한 다음에 2교시를 또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1교시, 2교시가 75점씩 문제 합쳐서 150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점 문제가 있고 25점 문제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점 문제가 있고 25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문제가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1문이 50점짜리인데요. 이건 무조건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중에서도 주로 양가로 1번에 있는 논점 제시형입니다. 주로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이제 내년 시험 같은 경우는 바뀔 수도 있죠. 알 수 없지. 이제 확률의 문제인 건데 거의 99% 확률로 제가 볼 때는 사례형이고요. 그 중에서도 논점 제시형이 매우 유력합니다. 마찬가지로 2교시도 50점은 기본적으로 사례형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점짜리 이게 문제인데 한동안 25점짜리도 사례형으로 거의 고착화돼가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학원에서 약술 시험 대비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최근 몇 년간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약수령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27회 같은 경우는 1교시 25점도 약술이었고요. 2교시 25점도 약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술을 버릴 수 없는 다시 이제 턴 현상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점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준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선 약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논하라는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서 뭐 잘 예상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교시 같은 경우도 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준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약술이 나올 수도 있더라. 그럼 결국은 뭔가요? 준비를 다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문제 유형 분리를 왜 하냐면 이후에 설명드릴 우리 커리큘럼 내용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1기, 2기, 3기 단계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5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5번에 해가지고 연간 강의 일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실은 우리가 뭐 예비순환 연기라고 보통 하죠. 연기부터 3기까지 1년에 4번을 돌리는데 뭐 많이들 하시는 게 연기 때 기본 강의하고 이제 1기 때 심화 강의하고 2기 때 사례 문제 들어가고 3기 때 이제 뭐 총정리하고 이런 식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연기를 딱 듣고서 기본 이론 수강한 다음에 답안이 막 다 써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사실 이게 우리가 기본 강의 듣고서 답안 다 써지는데 우리 학원은 순환을 4번 돌리잖아요. 그럼 학원이 사기치는 거지. 한 번에 안 되니까 했던 걸 또 하고 반복하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완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겠더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 1년 과정을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해서 작년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기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제가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2차 시험이 있었죠. 2차 시험 이후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생각이 바뀐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코스를 준비하면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열정, 뭐 인간의 선의, 의지 이딴 걸 믿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원도 마찬가지인 게 강사 입장에서 강의 쫙 한 다음에 열심히 복습하시고 뭐 이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연기 그 평일반 같은 경우에 사실 신림동 시장에서 평일반 과정은 원래 다 저녁 강의였었어요. 다 저녁에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저희 학원이 먼저 주도해가지고 이제 오전 강의를 깔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하고 이제 뭐 이혜선 노무사하고 그다음에 문일 변호사님하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신정원 노무사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전 강의를 깔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방금 얘기했던 시스템의 문제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전 강의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심해형 인간이라 밤에 일이 잘 되고 그렇죠. 이렇게 아침잠이 많고 이런 사람인데 아침 강의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잘 부어.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이렇게 부엌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오전에 하느냐. 저녁 강의를 했더니 인간들이 저녁에 와서 강의 들은 다음에 술을 마시러 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낮에 어영부영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책 좀 보다가 저녁에 와서 또 강의 듣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전 강의를 하고 오후에 술 마시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최대한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노는 거 알아서 하는데 가능하면 그날 공부를 마치고 일찍 자고 다음날 와서 또 아침에 강의 듣고 이런 구조로 가져가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시스템을 짜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1년 코스를 짤 때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런 구조를 항상 고민하고 매년 조금씩 수정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코스를 짜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간 1년 코스를 어떻게 진행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연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기본 이론을 강의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재는 이론 판례 노동법 제 개인 교재입니다. 제 교재 가지고 진행을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두꺼워요. 제 책이 한 100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강사들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들이 쭉 기술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판례 원문을 제가 좀 변형해서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판례 원문은 이런데 강사가 이렇게 좀 변형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쟁점별로 판례들을 박스 처리해가지고 원문을 다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페이지가 1000페이지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를 판례 박스를 다 빼버리면 제가 볼 때는 600에서 700 정도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두꺼운 책.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빠짐없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빠짐없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진짜 뭐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빼고 다 하냐 이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2차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식의, 우리 범위내에 있습니다만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식의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날려버리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것도 날리고, 어쨌든 출제가 그 미약하나마 가능한 쟁점들은 빼지 않고 다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 입장에서 강의 쭉 진행한 다음에 난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하반기가 어용부용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 아까 문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써야 돼. 그렇죠? 1차 객관식 시험이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2차 주관식도 많이 써본 사람이 이겨요. 물론 이제 그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게, 한 2기쯤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냐면 손목들이 많이 나가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이 써야 돼요. 이 손목에 대해서도 좀 썰들이 갈려요. 예를 들어서 문일 변호사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빡센 스타일이야. 그래서 저런 분들은 무조건 많이 써. 아파도 참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손목 단련설 취하시는 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너무 과하게 쓰면 손목이 정말 나가버려요. 심지어 인대가 나가가지고 깁스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한 2기 한 4월, 5월 되면 여기 붕대 안고 다니는 분들 뭐 이 동네에 엄청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훼손설 입장이에요. 너무 과하게 쓰면 손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튼 써야 돼. 그렇죠? 근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 양이 이렇게 방대한데 연기부터 강의 짠 한 다음에 답안지를 짠 다 될 것이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쓸 수는 없고 쓰긴 쓰는데 그런 식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연기 때 우리가 올해 작년이죠,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아침 테스트를 가는데, 아침 테스트에서 두 가지를 진행했어요. 하나는 서론 쓰기를 했고요. 답안 풀라반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서론 정도로 쟁점별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서론 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외워야 되는 판례들을 따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요건 외우시고 안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암기 판례에 대해서 판례 쓰기 테스트를 아침 테스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1기를 들어가죠. 자, 그럼 1기를 들어가게 되면 연기에 비해서 강약 조절이 확 들어가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10% 미만인 것들, 그걸 또 확 날려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심화 이론을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강약 조절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교재는 같아요. 1기 돼 있죠. 교재 이론 판례 9판 이거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라는 거냐? 연기 때 아침 테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의 시험을 들어가는 거죠. 강사별로 1기부터 모의 시험을 쓰는 강사가 있고 안 쓰는 강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기 들어가면 4월 달이에요. 우리 시험이 9월 초잖아요. 늦어. 이게 왜냐면 처음에 풀답안을 쓰기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가 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4월에 겪는다? 너무 늦어요. 특히 동차분들은 1차 봐야 될 거잖아.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1기 때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몇 점을 썼냐? 자, 저는 여기서 모의시험을 50점 모의시험을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추가로 들어갔던 게 뭘 했었냐면, 추가로 모의시험을 보는데 어쨌든 연기 때는 이제 빡세게 보지 않았던 사례형에 대한 대비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과제를 나가가지고 작년에 진행한 게, 그래서 기초 사례 같은 경우는 과제를 통해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물론 과제 해오시면 같이 이제 뭐 점검하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기로 들어가게 되면 2기 때는 약술 같은 거 제껴버리고 완전히 사례로 덮어요. 그래서 이때 교재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 거냐? 일단 제 사례집을 추가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제공해드리는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 서브노트는 뭐냐면 완전히 모든 내용들이 책처럼 다 요약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별로 개인 서버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썩 권하지 않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들이 만드는 서브의 기본 뼈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각자가 좀 가피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브노트를 잡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서브노트에 들어간 쟁점 중에서, 그렇죠? 쟁점이 중에서 없는 내용인데 제 기본 교재의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 과감히 날려버리는 거죠. 자, 근데 그래도 서브의 내용들이 많이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단 말이에요. 그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부 구력이 이제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동차분들이 문제예요. 양에 치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쯤 되면은 1차 부담이 또 있을 시점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시험을 포기하고 내년에 유예봐야지 이러면서 내려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강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 꾸역꾸역 가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올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서브노트에서 A, B, C, D 등급 표시를 내요.
그래가지고 서브에서 어떻게 강의를 보통 하냐면 AP급 같은 경우는 동차생도 무조건 가져가라. 동차생은 CD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UA 같은 경우는 D까지는 모르겠는데 C는 버리지 말고 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기하는 게 동차는 무조건 A, B만 가져갑시다. 너무 힘드니까. 여유 있으면 C도 봅시다. 얘기하는데 잘 안 봐요. 왜냐면 너무 신뢰가 강한가 봐요. 믿고 싶은 거지. 사실은 마음속으로 믿겠어요? 믿고 싶은 거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A, B급만 주로 동차분들을 보시고요. UA 분들은 보통 C까지 이때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죠. 모의시험을 들어가는데 이때는 75점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 들으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진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각 쟁점별로 제가 따로 퀴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퀴즈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까지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지나게 되면 우리가 1교시, 2교시 각 75분씩 75점을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험 대비는 일단 여기서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듬는 것들이 3기 때 그렇죠. 말 그대로 온리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모의시험 과정으로서 150점,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1교시, 2교시 찢어가지고 시험 보고 강평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례 문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보통 강사들이 이 3기 과정 같은 경우는 전범위로 매주 막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3기 때 매주 전범위 시험 이렇게 했을 때 재수강생들이 이거를 다 쓸 수 있을 거라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불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진도별로 나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6주 진행되는데 6주 내내 진도별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3기 과정 동안에 한 2번 정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별로 이제 우리가 코스를 또 따로 짜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말씀들은 안 드릴 건데 요게 일단 기존의 1년간 코스였었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지난 1년간 강의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기 때 이론 강의하면서 답안 쓰기 기초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1기부터 본격적으로 답안 쓰기 들어가면서 케이스 연습 시작하고 2기 때 ABC 나눠가지고 범위를 줄여주면서 제대로 풀답안 쓰기 시작하고 이제 전범위 모여서 보면서 추가 사례 풀어보고 이거 과제로 나갔었는데 그 추가 사례가 이게 코스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근 몇 년간 출제된 내용들이 제 서브노트 기준으로 A, B급 플러스 이상기 모의시험 주제 거기서 다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3기 종강날 한 1교시, 2교시 한 3, 4개씩 따로 잡아드려요. 특히 중요한 이거는 무조건 외워서 가세요. 나온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몇 년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서브 A, B급 플러스 2, 3기 모의시험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심지어 막판 3기 끝나는 날 잡아드린 4개 논점 거기서 막 최소 1개, 많으면 2개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우리 수강생 입장에서는 시험장 가서 방금까지 4개를 막판까지 열고 있었습니까? 방금 봤던 내용 중에서 한두 개가 나오니까는 우와 김기범, 갓기범 이렇게 하면서 우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이런 코스인데 3기가 딱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게 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 연기 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연기에서의 부담감을 좀 빼드려야 되겠다.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진입점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3기 끝난 이후에 생각을 했던 게 서론 쓰기를 이거를 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판례 쓰기 중심으로 아침 테스트를 보되 이거를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각 판례에 대해서 판례 암기에 대한 과제 자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고가 나가 있는 게 이렇게 나가 있어요. 제가 기본 교재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판례 암기 과제가 나가는데 이것도 이제 프린트로 들으면 번거로우니까 아예 미리 작업해가지고 제본 교재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 연기는 진입점을 낮추면서 판례 암기를 대신에 쓰도록 이렇게 하고 이걸 베이스 해가지고 일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시험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서버를 만든 이후로 처음으로 C급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시험 끝나고 나면 유해분들이 막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오래 한 분 입장에서는 좀 CD급에서 나와줘야지 좀 변별력이 자기들 입장에 있는데 자꾸 AB에서 나오고 이상기 모의점 주제가 그대로 나와버리니까는 이거는 오히려 노무사님 말 신뢰하고 그것만 딱 본 생동들 이런 분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실제로 생동들 성과가 되게 좋았고요.
이랬던 거 아니냐. 오히려 공부 오래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는 막 다 보다 보니까 분산되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게 깨져나갔죠. 그래서 생동분들은 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A, B급만 보고 들어갔을 건데 특히 C급 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꽤 당황하셨을 것 같고 유예 이상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많이 왔어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연락이 좀 많이 오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게 그 C급이 뭐였냐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직장 폐쇄 논점이거든요. 직장 폐쇄가 그 이전에 26회 때, 27회 때 2년 연속 출제됐어요. 사실은 26회 때 나오고 나서 27회 들어갈 때는 출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기 때 폐쇄를 대부분들 또 냈었어요.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작년 기출이지만.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습니까? 2년을 냈는데 변태들도 아니고 3년 연속 그걸 낼 거라고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심지어 24회 때도 나왔어, 4회 때도. 그러니까는 직장 폐쇄가 최근 5년간 4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막 깊이 있게 강조해서 한 강사가 있을 리가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게. 근데 그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한 25회 때부터 혼자 느꼈던 건데 공단이라든가 출제자들이 변별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들을 25회 때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문제를 예상하고 쟁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해도 너무 나가는 정도까지 막 누가 그거를 3년 연속 예상할 수 있겠어요? 예상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에 꽂히다 보니까 좀 상식적인 수준들을 벗어나는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내년 대비는 어떻습니까? 제 서브 기준으로 D급도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A, B, C, D 안에 집어넣은 것 외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외의 것들까지는 연기 때 물론 준비합니다만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D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주제인데 C까지는 몰라도 이제는 D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좀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거의 우리가 을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걔네가 갑이지.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을이니까 맞춰가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16일부터 개강돼 있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주말 강의가 개강되죠.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고 있냐면 연기 때 아침 테스트를 하는데 자 이거를 2개를 나눌 거예요. 과제하고 이제 아침 테스트하고 둘로 나눠가지고 과제를 뭘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냐면 뭐 이제 이름을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이름이 좀 후지긴 한데 뭐라고 잡아놨냐면 쟁점별 후지다. 플로우 잡기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세한 내용들은 개강 때 다시 안내를 드릴 건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 언어로 표현 투박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흐름만 맞춰가지고 기본 플로우를 내가 가져가면서 투박해도 괜찮으니까 뭔가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그것들을 연기 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 수강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D급이든 하다못해 E급이든 뭐가 나오더라도 답안이 예쁘진 않더라도 뭐라도 쓸 수 있게 그거를 올해 연기 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험 딱 출제되고 나서는 기존에 2기부터 확 줄어나갔던 그런 그 패턴을 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공부 짧은 분들은 여기서 퍼져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약 조절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가 나오더라도 이 과제 연습을 통해서 내가 내 언어로 소설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연기 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작년까지 했었던 거의 완성된 형식의 서론 쓰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해버리고 대신 뭐가 나오더라도 소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만들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판례 암기를 예년에 비해서 더 확 줄여버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 외우러 간 게 100개였으면 올해는 막 50개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것만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판례 암기를 외우도록 한 다음에 아침 테스트에는 요거 플로우 잡기하고 판례 이제 쓰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플로우 잡기 요 원고를 지금 쓰고 있고요. 요거 제본 규제로 해가지고 개강날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사실은 작년만 해도 1기 때 모의시험 보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사례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욕심이 있는 거죠. 왜냐면 2기 들어가면 특히 생동분들은 공부가 잘 안 돼요. 2차 시험, 2차 공부가 1차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1기 때부터 사례를 좀 베이스를 확 잡아드리려고 너무 힘을 좀 많이 썼는데 올해는 좀 바꿔가지고요. 이때는 철저하게 약술 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의시험은 약술 시험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신 과제를 통해서 기초사례는 이건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사례는 과제로 돌리고 모든 모의시험은 약술 대비로 이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2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습니다. 서브노트가 나가고 사례점 나가고 그걸로 우리가 준비를 해요. 다만 올해 했던 것처럼 A, B, C, D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요 체크만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으로 치면은 A, B급인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의 위험부담 감수하면서 하더라도 저를 믿고 그냥 퍼질 바에야 이거라도 보고 가겠다. 이런 분들은 중요 체크되어 있는 기존으로 치면 A, B급이에요. 이것만 보시고 그 외에 공부 구력이 있는 유예 이상 분들은 C, D 구분하지 말고 이 외의 것들도 D까지 똑같이 보자. 왜냐면 나올 수 있어. 이제는 D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요즘 분위기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거 다 이등분만 시켜가지고 생동분들은 요것만, 위에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기 때도 이제 모의시험부터 똑같이 진행하고요. 추가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요게 너무 이제 추가 사례가 되게 사실 많았어요. 제 욕심이지. 막 기존의 교수님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막 깔아놨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확 줄이고 추가 사례를 대신에 정말 제가 따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엑기스만 3기 때 이렇게 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강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 길이 최선의 길이겠거니 하고 믿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사실은 올해 좀 한계가 들어갔죠. 이런 식의 제 기존의 방향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 인터넷 게시판 난리 났단 말이에요. 와, 각기보안 그러면서. 근데 올해는 하나도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이게 직장 회사에서 사실은 널 어떻게 알았나. 물론 강의 안 한 건 아닌데 1기 때도 예를 들어 1기 때 나온다면 얘밖에 없긴 한데 설마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밖에 없긴 나온다면 얘밖에 없어요. 근데 설마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내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쨌든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압축된 틀을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로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시험은 쉬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문 변호사님 계단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상구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풀로 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처음부터 3년, 5년 계획하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든 2년 내에 끝내겠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쉬지 마시고 빡세게 달리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하시면서 자격증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따세요. 되게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자격증을 되게 알차게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봤죠. 근데 이 시험 괜히 땄어. 뭐 이거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 13년 차인데 얼마나 많은 노무사들을 받겠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분들은 본 적 없고요. 뭐 딴 거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불안정한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뭐 이건 뭐 우리가 투여한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렇죠. 이후에 인생 설계 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본인이 짜나갈 수 있는 굉장히 효용성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인격적인 완성도가 수험에서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식이에요. 주변에도 보면 옛날에 사시 시절에도 선배들 보면 이분은 이 형은 참 사람이 좋아서 되면 좋겠는데 이런 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형들은 이제 보면 주변에 힘든 후배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보면서 이 새끼는 이런 애들이 붙어요. 왜냐?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하는 거니까. 원래 수험이 그래요. 잔인한 거지. 그러니까 이후에 1년을 끝낼지 혹은 2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 단디 먹고 독하게 먹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뭐 불의를 보면 외면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되게 시스템 잘 짜가지고 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올해도 사람들이 왜 노동법은 김기범이라고 하는지 삶으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